자,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조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단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는 21번부터 23번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클릭하겠습니다. 12월이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별 금액이 옳지 않은 거. 자, 한번 봅시다. 단기라고 하면 무조건 12월입니다. 12월 달 거를 의미를 하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자, 접대비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접대비는 2,629만 5,900원이 되고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574만 6천원. 틀렸죠?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9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비 16만 5천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답은 보험료가 금액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문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접대비부터 한번 볼까요? 접대비는 제가 입력해 놓은 문제가 사실상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접대비가 자, 예, 딱히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문제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얘기인데 7월 1일자에 신한은행으로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는 한국학원, 아까 우리 문제 그 3-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회의비는 16만 5천원짜리 우리 그 아까 문제 2-1번에 입력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하나씩 보면은 접대비는 관련 문제가 없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문제 2번에 있긴 한데 몇 번인지 제가 잊어버려서 요거 2번만 줬고, 교육훈련비는 문제 3-2번에 해당이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입력은 다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 2-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2번 보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2번 문제입니다. 자, 단기에 발생한 영업 외 수익 중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기입하시오입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영업외 수익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은 61만원이 되고요. 자, 관련된 코드 번호를 보아줍니다. 이자 수익은 더블 클릭하시면은 코드 번호가 이렇게 이제 901번이 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업외 수익 중에 이자 수익이 가장 60만원 높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 번호는 901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금액은 60만원이고요. 관련된 문제는 문제 4번으로 이렇게 결산 자료 입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번 문제입니다. 자, 단기에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1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천서유통에 입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100만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천서유통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비품에 대한 처분이므로 요거는 문제 2-3 문제 2-4번이었나요? 네, 4번인가? 3번이었나?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문제 3-4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래서 유형자 처분 손실은 100만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부터 26번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합니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이기 예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표준 및 매출세 합계란에 과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7에서 9월 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요거에 대한 얘기, 합계 구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689 720-000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689 720-0001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3번에 대해서 다 뒤져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과세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영세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수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김혜인인가? 그래서 카드과세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이렇게 이제 입력한 부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5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란에 3번 세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세액은 요거 우리가 아까 문제 아까 3-3번이었나요? 아까 저 카드 35번이었다. 5번 카드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2만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자, 예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18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 180만원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관련 부분, 요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문제 3-3번이었나요? 이건 같은데. 그래서 얼마냐면은 저 합쳐서 세액은 얼마냐면은 18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3번이긴 한데 지금 번호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용으로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에 전자 매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1에 보셔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합니다. 자, 이익이 예정이니까 7에서 9월로 잡아줘요. 자, 보면은 지금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얘기, 그 중에 요 부분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주민등록번호 이제 한 거는 이제 카드과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니까 주민등록분 기재분이 3개가 있고요. 우리가 입력을 했던 유민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문제 3번에 대한 내용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합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장이냐면은 총 16장이 되고요. 세액은 6,885만 2천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총 16매에 6,885만 2천원이 답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전자 매입 계산서의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날짜는 7에서 9월 2기 예정이고요. 자, 몇 장이냐면은 2장입니다. 매입이죠. 매입 쪽이니까 2장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입력을 했던 한국학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학원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 문제 2-2번에 3-2번에 나온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몇 장이냐면은 2장이고 공급가액은 얼마냐면은 14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3-2번에 해당하는 한국학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 조회입니다. 자, 요게 키워드가 돼요. 예적금 현황. 자, 12월 말
보통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예적금 현황은 금융 자금관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적금 현황을 자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잔액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 겁니다. 잔액에 대한 조회를 하는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보통 금액은 얼마냐면은 433-712000입니다. 잔액이 다름으로 X 이렇게 치면 되고, 자, 우리은행 보통은 2,550만원. 그래서 2번의 답도 틀렸다 보시면 되고, 국민은행 보통은 20905,000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하나은행 보통 여기 답이 되죠. 4315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2번, 이제 문제 3번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래서 문제 2번과 문제 3번에 이제 통합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431만 5천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0번 입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조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1에 작성된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1을, 자,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2-1번에 문제를 지금 입력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영수증명세서 1을, 자, 클릭하는 겁니다. 자, 클릭하면 얼마냐면은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냐면은 우리가 그 명세서 제외 대상 내역은 입력한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27만 5,900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7만 5,900원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7만 5,900원이 됩니다. 지금 지금 펜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